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에 발생하는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직권이죠, 직권. 직류 직권에서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회전 속도가 1000으로 10kgm의 토크가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다. 전류를 60A의 부하 전류로 감소되었을 때 토크는 몇 kgm인가? 아까 뭐라고 했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T 다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토크 10에다가 전류가 몇 배가 됐어요? 100A에서 60A로 된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60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3.6kgm다라고 하는 값을 구했을 때 이것은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와의 관계는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직류 직권에서 4번 답 되겠네요. 20번 문제. 단자 전하이 100, 전기자 전류 10,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1, 전격 속도 1800으로 전부하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그려볼까요? 분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 10A 이렇게 되나요?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볼까요? 역 기전력 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V-IARA 100 마이너스 여기 10 1 10이네요. 그죠? 90V 토크의 대식 T는 9.5 N분의 P죠. P는 2IA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9.5 회전수 1800 2 90 전류 10 계산해보시면 약 4.8 뉴턴미터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P라고 하는 것이 EIA구나 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인가? 분권 전동기에서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얼마인가?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들?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이를 다시 쓰게 되면 E 파이 N T가 되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2배의 속도로 그럼 이 속도를 몇 배 하겠다? 2배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토크도 2배로 하겠다. 속도도 2배, 토크도 2배. 그럼 출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은 4배가 되겠죠. 속도도 2배, 토크도 2배를 하려면 출력을 4배로 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어떻게 해 두어야 하는가? 요 직류 분권 전동기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단자 전압 V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 계좌의 권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가변 저항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동시에입니다. 문제는 언제? 기동시죠. 기동시. 자, 그럼 이 기동시에 대한 이 속도에 대한 식과 토크에 관한 식을 보겠습니다. 속도 N은 K의 자속 파이에 V-IA RA가 되고요. 토크식 T는 K 파이 I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동기 기동시 여러분들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속도는 얘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안정적이겠죠. 갑자기 속도가 0에서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안 좋겠죠.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동시 토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커야지 좋겠죠. 기동 토크가 커야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동시 속도는 어때야 돼요? 스무스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요 값이 작으려면 요 자속 파이는 커야지 좋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토크가 크기 위해서는 자속 파이가 커야지 좋아요. 그럼 자속 파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IF, 계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IF는 RF분의 V죠. 그럼 IF가 크기 위해서는 저항은 작아야지 좋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작아야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0에 놓는다 이거죠. 기동시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시 계좌 저항계 저항값은 0으로 해둬야 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무슨 상태? 무부하 상태로. 분권 전동기는 무여자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속도 N은 K의 파이의 V-IA RA. 즉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엔 뭐예요? 파이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험 속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이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0이 돼요, 자속이? 무부하시. 무부하가 되면 여자도 0 되잖아요. 분권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단선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 여자시 위험 속도가 된다. 이런 상태를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상태, 분권 전동기 무여자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이 200V, 전부하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35입니다. 이때 전동기 기동 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분권 전동기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 이렇게 되겠고 그대로 전격 전압 200V 전부하 시 전기자 전류
50A, 여기 50A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리고 전기자 저항 0.3. 이때 기동전류를 전부하 전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저항. 기동저항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제가 편의상 R이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에 대해서 써보면 IA는 2부터 써볼까요? 2는 V 마이너스 IA RA예요. 맞죠? 이거예요. 정확히 쓰면 뭐 이거겠죠. IA 기동저항까지 하면 RA 플러스 R이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얘를 IA에 관해서 적어볼까요? IA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RA 플러스 R분의 V-2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맞죠? 근데 얘가 뭐라고 됐어요? 기동시 전류가 기동한다라고 하니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기동시에는 얘가 회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는 K 파이 N이에요. 기동시에는 N 값이 0이죠. 그러니까 역기전력이 0이에요. 그럼 얘가 기동시 기동전류는 이렇게 돼요. 이 값이 0이니까. 이 전류를 1.7 곱하기 50이 되게 하려면 이 아래 값이 얼마이냐 이런 거예요. 그죠? 기동전류를 전부하 전류에 1.7배 이하로 하기 위한 기동전류 R 값을 구하라. 그럼 얘는 결국에는 적어보겠습니다. RA가 0.3 플러스 R 몰라요. 200 이퀄 1.7 곱하기 50 이것을 뭐하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R에 관한 식으로 쓰면 1.7 곱하기 50분의 200 그러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 돼요. 빼기 0.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약 2옴 정도가 되더라.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정출력 이게 뭐예요? 바로 계자 제어를 의미하는 거죠. 계자 제어. 정 토크는 무슨 제어죠? 바로 전압 제어가 정토크 제어가 됩니다. 문제에서 정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자 제어법이 되겠죠.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전압 제어, 계자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이 저항 제어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이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대신에 비싸다. 이 전압 제어에는 뭐가 있어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또는 일그너 방식이 있다라고 했고 계자 제어는 정출력 제어이다.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다. 답은 1번에서 정출력이다라는 걸 딱 보고 그냥 계자 제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효율이 좋다. 전압 제어.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전압 제어가 아닌 것은 레오너드 방식, 일그너 방식, 초퍼 제어. 초퍼도 마찬가지. 초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끼, 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얘는 전압을 바꾸는 애가 초퍼예요. DC 컨버터를 우리가 초퍼라고도 합니다. 전압 제어란 말이에요. 회생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뭐 회생 제동이라는 건 있어도 회생 제어는 없습니다. 3번이 전압 제어가 아니다. 28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뭐죠? 전압 제어예요. 전압 제어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죠? 정토크 가변 속도 용도에 적합하다. 정토크 제어잖아요. 전압 제어가 정토크 제어죠. 제철용 아변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이 되고요. 직권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저항 제어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항 제어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워드 네오나드 방식은 전압 제어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29번 문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 중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 답은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전격이 같은 전동기를 직렬, 병렬로 접속하여 속도가 빠를 때는 병렬 연결하고 속도를 줄일 때는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 분배에 의해 속도가 느리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이 전동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감소가 되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전압이 떨어지면 속도가 줄 것이고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격 전압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올라간다. 이게 직병렬 속도 제어다. 이러한 제어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직류 직권 전동기이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직류 직권 전동기의 운전상 위험 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위험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직류 직권 전동기는 벨트 운전 금지라고 했어요. 뭘 써요? 체인을 써요. 또는 기어 이런 거 쓴다고요. 벨트 운전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부하 운전, 경부하 운전, 무여자 운전은 다 결국에는 뭐예요? 좌석 파일을 0으로 만들어서 회전수를 무한대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부하와 기어를 연결하여 무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볼게요.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중 발전 제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제동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 제동은 전동기에서부터 전원을 분리하면 관성에 의해서 회전자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발전기가 되겠죠. 이 발전된 전기를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소모하게 되면 이게 발전 제동이고요. 이 발전된 전력을 다시 전원으로 보내면 회생 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방향의 회전력을 줘서 급제동하는 것을 우리는 역상 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 제동은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소모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세 번째 보시면 전기자를 전원과 분리한 후 이를 외부 저항에 접속하여 전동기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것을 우리는 발전 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 타여자 전동기와 자여자 전동기의 역회전을 할 때 이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변경하면 역회전 가능합니다. 타여자는. 왜?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전기자의 극성을 바꿔서 역회전이 가능한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변경하면 역회전이 안 되죠. 그럼 자여자를 역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자나 전기자 둘 중 뭐 한 개의 극성을 바꿔야지만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서는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전압의 극성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한데 자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공급전압만 바꿔서는 역회전이 불가능하고 계자나 전기자 중 둘 중 하나의 극성을 바꿔야지만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변하지 않는다.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3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류전동기의 전격 표시 용어로 틀린 것은 순시 전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연속 전격, 반복 전격, 단시간 전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순시 전격이라는 것은 없다. 아시겠죠? 34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효율이 최대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정손과 뭐가? 가변손이 같을 때. 고정손을 다른 말로 부하가 관계없는 손실이다. 무부하 손 이렇게 얘기하죠. 가변손은 부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부하 손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근데 무부하 손의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철손이고요. 부하손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동손입니다. 얘네들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고정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뭐 부하손이나 가변손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35번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규약 효율. 우리가 효율에는 실측 효율이라는 게 있죠. 실측 효율. 실측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전기 에너지고 한쪽은 기계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기계 에너지에 대한 어떤 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전기는 전압, 전류만 있으면 출력을 알 수 있다. 입력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실측 효율이 아니라 무슨 효율을 쓴다? 규약 효율을 쓴다. 규약 효율. 규약 효율을. 근데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약 효율에서 발전기는 어디가 출력이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어디냐 이거. 발전기는 출력이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쓰고 얘는 그냥 출력 되겠네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입력이 전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전동기에서는.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표현한다.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얘기할 수 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효율이 80%, 출력이 100kW인 직류 발전기에 고정 손실이 1300W라면 이때 발전기의 가변 손실은 몇 와트인가?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출력이 10이고 효율이 80%라네요. 그럼 얘는 0.8은 10 플러스 손실 몰라요. PL. 출력 10. 어쨌든 이게 0.8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손실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손실 PL은 얘랑 자리 바꾸면 돼요. 0.8분의 10 빼기 10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5 kW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와트로 쓰면 2,500W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손이라는 애가 있고 가변손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고정손이라는 애가 1,3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쳤더니 2,500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가변손은 1,200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에서 1,200W다라고 하는 가변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철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 부하 손에는 철손이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풍손 또는 뭐 마찰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손에는 또 히스테리시스 손, 그 다음에 뭐 와류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철손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철손에는 풍손과 와전류손 및 저항손이 있다. 이게 잘못됐네요. 철손에는 뭐가 있어요? 와류손, 히스테리시스 손 이거 있다고요. 풍손은 철손에 해당되지 않아요.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풍손은 뭐예요? 바람에 의한 손실이잖아요. 와류손 맞고요. 저항손 아니죠. 저항손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동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번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자 철심에는 철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한다. 규소를 넣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고 와전류손은 감소한다. 다 맞는 내용이죠. 1번이 잘못됐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대형. 여기 보시면 토크를 측정하는데 전기 동력계가 대형 전동기에서 토크를 측정하는 거고요. 와전류 제동기라든가 프로니스 브레이크법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동기에서 토크를 측정하는 거죠. 뭐 중소형에서. 앰플리다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뭐 증폭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39번. 다음 중 DC 서버 모터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DC 서버 모터. DC가 뭐예요? 직류죠. 직류는 다 뭐예요? 역률이 1이잖아요. 교류에서나 우리가 역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직류에서는 역률이 없다고요. 역류 제어 기능 없죠. 1번이 정답이 된다. 40번 문제.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속도 제어 범위가 좁으면 초저속에서 토크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죠. 이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펄스 수에 따라서 각도가 이동하죠. 그러면 펄스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이동하니까 뭐예요? 회전수가 높은 거죠. 즉, 이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는 속도 제어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정지 토크가 큽니다. 정지 토크가. 2번이 잘못되었다.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이게 뭐예요? 정지 토크인 거죠.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역 및 변속이 쉽다. 스텝 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가감속이 용이하며 정역의 변속이 쉽다.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하려는 토크가 크다. 브러쉬 실림린 등이 없고 부품 수가 적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1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하는 거죠. 스태핑 주파수가 빠르면 속도가 빨라지고 느리면 느려지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총 회전 각도는 스텝의 각과 스텝의 수의 곱이다. 분해능은 스텝 각에 반비례하고요.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이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스태핑 전동기의 스텝 각이 3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1200 pps이다. 이 스태핑 전동기의 초당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 얘기는 이러한 펄스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 전동기가 3도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펄스 하나 집어넣으면. 그러면 한 바퀴는 360도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20 이렇게 되나요? 얘 펄스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20개가 있으면 이 전동기가 한 바퀴 회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하나 펄스 하나당 3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360도를 이동하는 데는 펄스가 120개가 필요하다고요. 얘랑 곱하면 360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한 바퀴 도는데 120개의 펄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1200 pp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펄스가 1200개가 된다고요. 1200개. 그럼 120개면 한 바퀴 돈다고요. 그럼 1200개면 10바퀴 돈다는 얘기잖아요. 초당 10바퀴. 그러니까 10 RPS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1번에 10 RPS. 펄스당 3도 이동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120개가 필요하다. 근데 초당 1200개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초당 10바퀴를 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번.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에는 1 이상 여자, 2상 여자, 1상 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시고 2, 4상 여자는 없다. 44번. 직육의 반환부하법의 온도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온도 시험법이죠. 여기서 반환부하법이 뭐죠, 여러분들? 반환부하법이? 반환부하법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전동기에다가 입력을 주고 그럼 여기 있는 회전력을 발전기에다 주면 여기 출력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반대인가요? 반대로 다시 발전기에 회전력을 주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요걸 가지고 전동기를 돌리면 여기에서 입 출력 간에 같아지겠죠. 근데 뭐만 사용하겠어요? 여기서 손실만큼만 에너지를 쓰겠죠. 손실. 이 손실이 다 뭘로 바뀌어요? 열로 바뀐다고요.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이 되겠죠. 즉, 이 손실만을 공급해서 열로서 온도 상승을 시험하는 것이 반환 부하법이다. 그 방법에는 블론델법, 홉킨스법, 카프법 등이 있다. 키크법이라는 것은 없다. 반환부하법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증폭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 제어하는 특수 직류기는 무엇이냐? 증폭 특성을 이용해서 전압 속도를 제어하는 특수 직류기. 앰플리다인. 증폭기에는 앰플리다인, 로토트롤, 히타치, 다이나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증폭기의 종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증폭 특성, 앰플리다인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